유권자가 만드는 깨알 영상 공모전의 역대 수상작품을 통해서 선거를 말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선거를 말하다, 민주주의를 외치다의 성경섭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흥미로운 얘기가 펼쳐질까요? 유권자가 만든 깨알 영상과 함께하는 쉽고 재미있는 선거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문우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영화 오케이 마담의 이철하 감독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알맹이와 관련된 말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좀 유식한 얘기죠. 화이부실. 꽃은 화려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알맹이가 없다, 실속이 없다, 그런 이 고사성어인데요. 유명무실이라는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쵸? 제가 좀 더 유명무실보다 유식한 쪽으로 좀 골라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또 백에서 하나를 고르다라는 말이 있어요. 가방을 의미하는 백은 아니겠죠? 그 백은 아니죠. 백은 아니고요. 100개 가운데서 하나를 고른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것 중에서 알맹이를 고른다는 거죠. 쭉정이를 고르는 게 아니고요. 네. 알맹이를 고른다. 만약에 선거가 겉만 화려하고 번지르하고 그 속에 알맹이가 없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를 주제로 선거의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인 알맹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입니다. 2017년 제1회 깨알 영상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알맹이는 정책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투표하는 거 의미 없어요. 투표요? 이제는 지겨워요. 투표는 부당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투표 이제는 안 할 거예요. 묻지마 투표하는 거 의미 없어요. 이미지 투표요? 이제는 지겨워요. 연출 투표는 부당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정책을 안 보는 투표 이제는 안 할 거예요. 네, 이 학생들이 조금 표정이 진정성 있어 보여요. 네네. 그냥 진지하고 이렇게 좀 표정 연출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뒤에 배경도 좀 답답한 느낌을 주면서. 저도 인터뷰를 많이 해봤지만 사실은 저렇게 진정성 있는 표정으로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네. 요새 젊은 세대들이 인터뷰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네, 학교에서도 인터뷰도 잘하고, 그렇습니까? 학생들이 옛날같이 어떤 정해진 걸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즉흥적인 그런 질문에도 바로 답을 잘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수업 시간에 어떤 자료를 외우고 암기하는 능력보다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거 갑자기 인터뷰를 했을 때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태도로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영상 알맹이는 정책에 있다고 말하면서 이 정책으로 선택하라. 그러니까 이제 반어법으로 네네. 처음에는 반대로 얘기했다가 다시 이제 제대로 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 교수님, 정책 선거, 정책은 참 말은 쉬운데 네, 그렇죠.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정책 선거라고 하면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미지 선거 같이 후보의 장점이나 단점을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정책과 상관없는 거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조세율 또는 부동산 세율 같은 거 되겠죠. 그래서 그 정책을 좌에서 우로 이렇게 배열할 수 있는 그런 이슈를 정책 선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쉽게 얘기한다면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네. 어떤 제가 볼 때는 또 이제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네. 정책에는 뭐 흔히들 예산이 따라야 한다고 그러는데 계획도 있고 예산도 있는 그런 이제 정책을 내놓는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매니페스토 많이 주변에서 듣는데 어려운 용어예요? 영어도 아니고. 그렇죠. 예. 어떤 원래 당 강령 프로그램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네. 되게 이제 특히 한국에서는 이제 이미지 선거를 많이 하고 네. 그래서 후보가 어떤 정책을 내세우고 그 정책을 어떻게 실행할 건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담아서 유권자들한테 공약을 하는 걸 이제 매니페스토 선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미지 선거 정책보다는 뭐 화면에 자주 나온 사람, 맞습니다. 네. 또 뭐
널리 알려진 네. 인물, 이런 그 인물 선거 위주에 그러니까요. 이제 대비되는 게 정책 선거인데 참 그 유권자들도 정책을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사실은 정책 공약을 만드는 과정부터 실천하는 과정까지 이 국민들과 네. 유권자들과 상시로 소통해가지고 그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뜬금포라고 그러죠. 뜬금없는 그렇죠. 네. 정책들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그 대의민주주의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정책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의민주주의의 그 원리가 유권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내 이익을 대표하게 하는 건데 유권자들이 정책을 보고 찍지 않고 후보들이 내세우는 이미지를 보고 찍었을 때 실제로 정책적으로는 나에게 해를 끼칠 후보를 찍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후보에게 찍어야 되는데 네. 이미지만 보고 오히려 정책적으로 해를 끼칠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책 투표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이미지 선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TV가 널리 보급되기 전에 미국에서 네. 케네디하고 닉슨의 네네. 그 선거 방송 토론이 어떤 이미지 선거의 어떤 시발점이나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때. 그 케네디는 굉장히 어떤 참신한 이미지고 그 당시 이제 닉슨은 약간 우중충하고 이제 좋지 우울한 않은, 분위기. 네. 예. 그게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근데 왜 이미지 선거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유권자들은 사실 후보의 정책 내용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정책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지식, 경제적인 지식 그런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정책을 이해할 수 있고 네. 하지만 이미지는 굉장히 자극적인 거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쉽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그 이미지를 통해서 왜냐하면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냥 이미지만 보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와 영상, 어쨌든 영상 시대니까 말이죠. 네, 지금 네, 네. 영화 감독이시지만 영상이 주는 그런 효과라는 게 그 임팩트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철호 감독님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뭐 혹시 그 민주주의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네. 데모크라시. 디모크라시 발음도 네. 아주 정확하고. 그 데모크라시와 이제 영상, 미디어를 합쳐서 요즘 현대 정치를 미디어크라시라고 미디어크라시. 불러요. 그래서 그만큼 미디어, 또 영상 매체가 어떤 이미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고요. 뭐 의상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어디에서 어딜 다니느냐도 마찬가지고요. 뭐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미지만 있는 알맹이는 없는 그런 이제 선거가 된다면 후보가 된다면 좀 문제가 있겠죠.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핵심을 짚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정책을 보고 찍지 않으면 자신에게 해를 끼칠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대중매체가 이제 발전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이제 SNS가 요즘에 발전하면서 정보를 습득할 때 이제 선택적인 정보, 네.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매체들은 그 사용자가 좋아하는 그런 내용만 이렇게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으로 유권자들이 편향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또 이미지나 어떤 자극적인 내용만 전달하기 때문에 네. 유권자들이 그런 자극적인 내용에 넘어가서 자기에게 정책적인 해를 끼칠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네. 최근에 벌어지는 이런 추세를 민주주의 위기로까지 진단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미지에만 너무 빠져들지 말고 네, 네. 정책도 조목조목 네. 따져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게. 선거를 말하다의 알맹이 역시 유권자인 국민 여러분이시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국민 모두가 정책 결정자인 셈입니다. 정책 결정자를 뽑는다는 얘기는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이기 때문이죠. 이번에 보실 영상은 2018년 하반기에 장려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함께 보시죠.
국민 모두가 주인이다라는 거를 정책 결정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네. 잘 결정된 정책들을 유권자들이 잘 알아봐야 되겠죠. 네. 후보를 또 뽑아야 되고. 네, 선거는 시민들을 대표하는 정책 결정자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선거에 참여할 때 어떤 점들을 꼭 기억해야 할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 이 감독님? 또 지난 시간에 그 오리가 생각나요. 네. 기억하시오리까 뭐 이런 거. 우리에 대한 집착이 그때 많이 너무 배우셔가지고. 임팩트가 강했어요, 네. 저는. 네. 그런데 두 분 혹시 오늘 네. 뭐 잊으신 거 없습니까? 뭐요? 갑자기? 뭐죠? 뭘? 지금 보실 영상 제목입니다. 아, 참. 2018년 사회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제목이 네. 뭐 잊은 거 없으세요? $2,500원입니다. 2,500원? 그럼 일주일 치면 17,500원, 한 달이면 75,000원, 1년이면 91만 2,500원? 살까? 말까? 미세먼지 1,000원. 아니야. 내 지갑은 텅텅, 내 배도 텅텅. 떡볶이. 저기요, 뭐 잊으신 거 없어요? 지금부터 일상에서 잊은 권리. 투표로 되찾으세요. 갑자기 끊어지는. 끝에 뭐 잊은 거 없어요? 학생들의 기법이 대단한데요. 임팩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잊은 권리 투표로 되찾으세요로 끝났습니다. 뒤에서 부른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게요. 글쎄, 그거 딱 궁금증을 자아내게 해놓고 딱 화면 네, 처리를 네, 예, 끝내는. 네. 사실은 뒤에 나오는 이 투표에 대한 권리, 투표로 되찾으세요. 일상에서 잊은 권리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화자인데 이제 네. 그거를 영상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상황극으로 네, 딱 불안감을- 끝나면서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될 게 쭉 나왔어요. 맞아요. 내용들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으로 투표로 정책을 결정할 때 그 정책이 우리의 일상하고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예, 네. 된다 하는 걸 이제 그래서 상징적으로 세련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연출인 것 같습니다. 네. 투표를 할 때 가장 그 이철호 감독님은 어떤 걸 봅니까? 물론 정책을 본다 이런 이제 무범답안 말고요. 뭐 신분증 잊지 말기 뭐 이런 거요. 그것도 중요하죠. 네, 없으면 못 하잖아요. 네, 그럼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후보자 공약을 네.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네. 공약에 무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네요. 그럼요. 네. 네, 어떤 흘러간 공약도 다시 보자. 네. 근데 참 아까도 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공약을 평가한다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포퓰리즘이라고 이제 뭐 쉽게 그냥 흘러나오는 그런 공약들에 혹할 때도 있는데 정말 눈을 부릅뜨고 그것도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렇죠? 학생들한테 그런 거 좀 공부를 시키시죠? 그래서 제가 그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앱을 발견했는데요. 그러니까 굳이 공약을 보지 않더라도 어떤 앱에서 그 다양한 정책 내용이 나오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용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자기가 선택하게 하면 네. 마지막에 그 앱에 대한 그 내용을 다 기입하고 나면 가장 가까운 후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그런 앱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학습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군요. 네. 가만 보면 실제로 대선부터 총선 뭐 4년마다 5년마다 겹치기도 하고 네. 바로 이제 내년에도 중요한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공약 보면은 수천 가지가 넘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백긴 공약, 재탕 공약, 네, 또 네. 맹탕 잘하시는데. 공약 많은데 이 영상 속의 주인공처럼 이 유권자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건 역시 경제 분야가 아닌지 맞습니다. 먹고 사는 네, 먹고 문제가 사는 문제. 제일 중요한 거 아닌지 네,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시면 모르겠습니다.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미국의 빌 클린턴 후보가 내세웠던 슬로건이 생각납니다. 슬로건 이름이 문제는 경제야, 네, 바보야 라는 기억나네요. 말이었는데요. 네. 그때 클린턴 후보는 현직 대통령이었던 공화당의 조지 부시를 이기게 되죠. 그만큼 경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제 한국에서도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이 경제 활성화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합니다. 네, 공약은 이퀄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이해가 빠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할 때 어떤 일이 과연 일어날까? 이번에 준비한 깨알 영상 바로 흑개구리가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우수작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거 뭐 돌이킬 전에 수가 지난 없죠. 시간에 했던 것처럼 평가권이 동원이 돼야 될까요? 네네네. 그런 것도 필요할 거고 네. 더 올바른 선거를 위해서 신중하게 투표를 또 해야 될 것 같네요. 이번 영상 보면 이제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남이가 뭐 특정 지역 사투리라도 반대 지역도 또 있을 겁니다. 그런데 흑개구리 얘기를 통해서 학연, 지연, 또 맞습니다. 혈연 우리나라 3대 연관 제도 아니겠습니까? 살펴볼 수 있었는데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문 교수님. 특히 그 한국에서 특징적인 게 그 지역주의 투표를 많이 하죠. 네. 그리고 또 제 주위의 사람을 보면은 그 선배라는 이유로 후보를 지지하기도 하는데 사실 선배라고 해서 자신에게 꼭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혈연, 학연, 지연보다 가장 네. 중요한 거는 저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네. 않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투표를 했다고 해서 유권자 역할이 모두 끝난 건 아니에요. 아니죠. 네. 우리 전에 평가권 얘기도 했지만 공약이 잘 지켜지는지 평가해야 할 필요성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공약 이행을 평가하는 것이 선거에서 가장 매우 중요한 것이죠. 뭐. 네. 떠오르는 깨알 영상이 하나 있네요. 네. 어떤 영상인가요? 네, 2017년 첫 깨알 영상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제2교시 정책 영역인데요. 제목에서부터 유권자의 센스를 아주 엿볼 수 있습니다. 네. 역시 민주주의는 권력을 나누는 거예요. 두 분, 이 제목 소개를 맡겨봤는데 이거 제 위치가 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참 궁금한데 오늘 마지막 깨알 영상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예전에 찍는 것보다 굴리는 게 더 점수가 많이 나온다는 게 유머도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보듯이 그 공약을 만드는 사람, 정책 공약을 만드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정치인들을 뽑고 평가하는 유권자들의 역할이 적지 거죠. 않다고 네, 그렇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이 정책 공약, 네. 굴리기, 찍기 네. 뭐 이런 폐단을 얘기를 했는데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채택을 한다면 결국은 그 공약이 실현될 때 사회적 갈등이나 비용이 굉장히 커집니다. 결국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책 공약에 대해서는 선거 때 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분 이 영상을 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거, 이 감독님부터. 뭐 저는 그 연필 굴리기요. 사실 투표를 할 때 너무 우연이나 그냥 뭐 될 대로 되는 식으로 그냥 아무나 찍고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건 정말 무책임한 것 같고 그런 거가 정말 우리가 사회가 그런 식으로 변화할 때 어떤 악재로 다시 다가올지는 정말 네. 깊게 생각을 해보고 선거 투표 기소 안에서는 정말 신중하게 한 표를 소신껏 네. 기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굴리기 찍기 경험이 있으신 문 교수님. 결국은 굴리기 찍기 하고 교실문 열고 나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건 뭐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험자로서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정치하고 경제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학생들한테. 네. 그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듯이 사실 정치에서도 유권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상품, 즉 후보나 공약이죠. 그걸 사기 위해서 표를 행사하는 것과 정치와 경제가 일맥상통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학생들이 경제 행위를 할 때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살 때 돈을 지불하지만 네. 정치 행위를 할 때 마찬가지로 돈을 지불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아무 후보나 표를 행사하는 거는 경제 경제적으로 행위에서 손실이 올수 원치 있다. 않는 상품을 그냥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행사하는 표를 돈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정치 상품 또는 정책을 보고 찍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 문 교수님 휘하의 제자들은 아마 그 유권자 의식이 이제 투철하게 교육이 돼 있을 공감이 겁니다. 확 되는데. 네. 쉽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네, 지금까지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당과 후보자 또 유권자 모두가 정책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정책 선거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매니페스토에 대한 이야기, 유권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깨알 영상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정치,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는 우리 모두의 합리적인 정책 판단과 적극적인 참여로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앞당기는 국민 모두의 약속입니다. 오늘 준비한 선거를 말하다, 민주주의를 외치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만하죠? 마지막 3회차 때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냥